제가 이제 가르치는 위치에 서지 않으려고 주로 제 경험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제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회사에서 정말 잘하다가도 티쿤 들어오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무엇보다 글로 써서 발표하라는 거에 거의 99%가 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걸려서 정말 너무 힘들어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회사 활동할 때 가장 기본되는 개념조차도 다른 회사에서 배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더 근본적으로는 조직이라는 게 뭔가, 회의는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바깥에도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정통한 것은 아니죠.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만큼은 조직이라든가 회의의 본질 이런 건 제가 제일 잘 정리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회의인데요. 삼 년 반 전에 한번 이걸 가지고 나눔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전에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도 한번 이걸 갖고 회사에서 토론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3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뜻에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자연을 개조하는 거죠. 사람은 자연을 개조함으로써 끊임없이 올라가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죠. 끊임없이 올라가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이게 삶의 본질이잖아요. 자연을 개조해서 나에게 필요한 걸 얻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인류가 발전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시공산제라고 하는 사회 체제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노예제가 있는 거고, 봉건제가 있는 거고,
자본제로 이렇게 발전해 온 거잖아요. 전부 이건 좀 다르네. 하여간 사람이 하여간 자연을 바꿔 나가는 과정은 뭐 산업혁명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인간은 또 이번에는 사회를 바꿈으로써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요. 이 바꾼 과정이 이런 과정이죠. 사람이 자연을 바꾸는 과정에서 사용했었던 수단이 노동이라는 거죠. 사람이 자연을 바꿀 때 쓴 수단이 노동이에요. 사람이 사회를 바꿀 때 쓴 수단이 무브먼트입니다. 운동이죠.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활동을 하는 거죠. 노동력이 올라가면은 자연을 빨리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노동력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 노동력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도구죠, 도구, 툴이죠, 툴인가? 도구는 길도자 쓰나? 다 잊어먹어서 모르겠는데, 이 생산 수단을 개선함으로써 노동력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생산 수단을 바꿈으로써 노동력을 끌어올리고 자연을 더 빨리 바꾸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죠? 인간은 운동력을 그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활동할 때 쓰는 수단이 수단. 단자로 뭘 쓰나요? 이걸 쓰나요? 수단이 조직이라고요. 인간이 사회를 바꾸려고 쓰는 수단이 조직이에요, 조직. 자연을 바꿀 때 쓰는 수단은 도구고요. 그래서 사람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쓰는 수단이 조직이라 그랬잖아요. 조직이고, 이 조직을 잘 만든다는 거죠. 조직을 잘 관리를 하면은 사회를 더 빨리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력을 키운다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조직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회사의 능력을 키우는 거죠. 회사 능력을, 그죠? 회사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 조직력의 키는 뭘까요?
조직력의 키는 구성원의 에너지잖아요. 구성원의 에너지가 결국 조직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조직을 해명하는 거죠. 구성원의 에너지를 키운다는 것은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로 나아갈 때 생기는 거잖아요.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로 나아갈 때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걸 위해서 쓰는 게 회의라는 거죠. 회의, 사실은. 구성원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공동의 목표를 보게 하는 과정이 회의라는 거예요. 그럼 회의라는 거는 결국 그죠? 회의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회의의 목표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비전을. 두 번째는 이 목표로 나가는 구성원의 조직원의 에너지를 모으는 거예요. 회의의 목표는. 에너지를 모으는 게 목표라는 거죠. 회의의 목표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구성원의 에너지를 모아 나가는 것이 목표라는 거죠. 그 회의를 잘하기 위해 이런 거를 잘 이루기 위해서 회의 준비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 하는 거예요. 회의 준비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결국은 회의에서 제시해야 될 비전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은 회의가 끝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정말 대부분의 회의는 가면 졸리지 않아요? 뭘 하는지도 모르는 회의를 붙잡고 1시간, 2시간 다 보내니까 참석자들은 정말 지겨운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회의 주재자가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회의의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의는 결국 결정하는 거잖아요. 뭔가 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회의를 토론하려고 회의하진 않잖아요. 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결정해야 할 게 뭔지를 회의 주재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회의가 지루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삶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자기가 목표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인생이 지겨운 거하고 똑같은 거죠. 두 번째, 이 결정 과정이 지루해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 회의가 지루해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전에 토의를 결정할 걸 미리 다 정해놓지 않고 회의에 들어와서 결정하려고 토의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말을 정말 이해를 못하던데요. 국가 정상 간의 회의도 30분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아베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토의한다고 해서 4시간, 5시간 하는 적이 없잖아요. 길면 1시간, 뭐 짧으면 뭐 1시간은 너무하네. 길면 1시간 반, 짧으면 1시간에 다 끝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1시간 혹은 1시간 반 회의를 위해서 양국 실무자가 석 달, 넉 달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양 국가 정상이 만났는데 합의서는 달랑 6줄이에요. 달랑 6줄. 겉으로 드러난 것만 6줄이지 그 6줄을 만들기 위해서 6개월 혹은 1년을 준비하는 거죠. 실무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회의 시작 전에 이미 끝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 다 결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이번에 11월 13, 14, 15일 날 상해에 가요. 한국, 중국, 일본에서 22명이 모여요. 근데 상해에 모여서 뭘 하겠어요? 상해에 가서 회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견해가 다르면 상해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나요, 우리가? 저는 상해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전언을 써왔어요. 얼마 전에 이미 다 정리를 했죠. 이제 우리 회사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서 이용사를 모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규정했고요. 그걸 위해서 일본과 중국에서 설명회를 핵심 수단으로 삼으라고 이미 지시했어요. 그리고 우리 궁극의 목표는 각 나라의
전상 포탈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도 이미 정의를 했어요. 상해에서 일정은 첫날 오후에 회의 한번 하고요. 이튿날은 관광이고요. 셋째 날 오전에 회의하고요. 오후에 각각 자기 나라로 가는 겁니다. 오후 2시간 동안 오후에 첫날 오후에 우리가 회의하는 방식은 그냥 나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 이미 정리된 전원이 있으니까 어떤 전원을 이번 회의에 주 발제문으로 삼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발제문 가지고 22명이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5분씩. 그럼 20명이니까 2시간 가죠? 그 다음날 관광하고 돌아오는 날 아침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22명이서. 그리고 회의 끝낼 거예요. 토론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뭐하러 돈을 1,000만 원, 1,500만 원 들여서 상해에 다 모여서 이 짓을 하냐고요.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냐. 그냥 확인이나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정상이 만나는데도 뭐 밥 먹고 만찬하고 집에 오잖아요. 모든 회의를 이렇게 하진 않지만 회의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다 결정하고 나서 확인하려고 공식 회의를 하는 게 회의라는 거죠. 자, 그러면 회의를 가장 잘 운영하는 지도자는 누구냐? 회사의 목표와 비전을 평소에 확실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회의를 가장 잘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계속 생각 나눔 쓰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 생각 나눔은 자기의 구상과 계획과 비전을 정리해 보는 시간인 거죠. 뭐 평사원이니까 아무래도 뭐 간부에 비하면 비전이나 목표가 크고 높지는 못하겠지만 계속 지금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간부가 돼서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보여주는 거죠, 지금. 비전과 계획과 목표를 매주 정리해서 조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상해에 가서 관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회의는 회의 전에 끝내는 거고, 그 회의를 그렇게 하려면 평상시에 계속 목표와 계획들을 공유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께서도 이제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나눔 쓸 게 없으면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 나눔을 쓰셔요. 전원을 가지고 쓰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 나눔 쓰는 건 너무 힘들다 보니까 10줄도 못 쓰잖아요. 그것도 생각 나눔이 아니라 사실은 업무 보고예요. 그죠? 그런 업무 보고는 쓰지 말고 정 쓸 거 없으면 전원 자체를 갖고 생각 나눔을 하셔요. 지금부터 앞으로 여러분이 티쿤에 있던 다른 회사에 가던 여러분 앞날은 정말 길잖아요. 그래서 내 계획을 잘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능력 같아요. 우리 회사뿐 아니라 다른 회사에도 그거 잘하는 사람 정말 드물어요. 그런 면에서 계속 이런 모든 게 이런 소통 같아요. 내 생각을 전하는 능력에서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아요. 예, 다른 거 없으면 가이드라인 읽고 생각난